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피부 관리 좀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팬분들은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35에 은퇴를 해서 5년 동안 또 다른 걸 준비하면 40에는 또 자리를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를 또 이런 4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이런 네.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4만 8천 명 네. 넘습니다. 네. 왜 우리가 뒤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5만 명 가까이 되는. 아, 예, 맞습니다. 네, 곧 5만 명이 넘겠죠 이제. 뭐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아, 저 나름대로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잘 안 입는데 네. 네, 이런 옷도 한번 입어보고 네, 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네. 갑자기 환해지니까 네, 앞에 계시는 분도 눈이 부시고. 아, 제가 피부 관리 좀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은퇴 뭐 할 거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축하한다와 네. 아쉽다 몇 대 몇이셨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을 때는 거의 다 축하한다는 말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제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어떤 뭐 경기도 있었고 네. 또 제가 하도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그만할 거다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사가 난 후에는 그래도 좀 고생했다, 축하한다,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팬분들은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안양 그 KGC 경기, 네. 그러니까 인삼공사 경기 전인 부산 경기에 원래 출전할 네. 예정이었다가 네. 바꿨다면서요? 네, 원래 이제 대부분 이제 부산은 하루 전날 가기 때문에 네. 엔트리가 그 전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감독님과 맨 마지막 경기를 뛰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엔트리에 들어간 걸 보고 내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겠다. 나보다 후배가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리고 경기를 딱 보니까 마지막 경기가 오리언스고 네. 원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 경기에 안양이랑 경기를 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님을 바로 찾아가서 제가 이 경기는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또 흔쾌히 네. 또 그 경기를 또 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죠, 저 입장에서. 근데 사실 제가 목표한 것보다 지금 3년을 더 했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35세 은퇴하는 게 목표였어요. 왜요? 왜 35이셨어요? 그냥 35세 은퇴를 해서 5년 동안 또 다른 걸 준비하면 40에는 또 자리를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평생 농구만 할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집에다가도 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인 뭐 형들 뭐 친구들 얘기 이제 다 종합적인 걸 들어봤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은퇴한다고 내년에 은퇴하고 뭐가 달라지지? 나는 남들보다 2, 3년 빨리 나가서 빨리 사회생활 준비하고 나는 그게 나한테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도 이제 선배로서의 하나의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네. 또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아무리 프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도 사실 100% 은퇴가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니 네. 감독님한테 그걸 걸겠다. 네. 만나자마자 여쭤봤죠. 네. 감독님 다음 시즌 그림에 제가 있습니까? 네. 라고 이제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있다고. 야. 네, 뭐 너는 3쿼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야구로 치면 이제 중간 개투. 네. 예. 감독님한테 괜히 짐이 되지 말자. 네. 감독님의 결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물러나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그 전에 드래프트의 신인을 제 포지션을 2명을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언의 압박인가. 저의 어떤 농구 커리어, 그 프로 선수로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농구 유니폼을 벗는 그 순간의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딱 그들인 그 정도로 거의 한 90% 정도는 제가 원했던 것처럼 이제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SK 드래프트를 통해서 SK 유니폼을 입게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SK 팀에 정말 쟁쟁한 선배들이 많았어요. 네. 윤경은 네. 지금 이제 그만두셨지만 네. 윤경은 전 감독도 네. 있었고 강성민 선수도 있었고 네. 전희철 네, 맞아요. 지금 감독도 거기 네. 같은 팀이 있었고 네. 와, 그러니까 신인의 눈에 신인 김태술의 눈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양쪽에 이 쌍포가 있을 때 얼마나 이 농구가 재밌게 패스를 뿌릴 수 있는지를 저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냥 주면은 3점을 그냥 폭격기처럼 이제 옆에서 쌍포를 날려주시니까 네. 와,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의 순간이었고 그때 굉장히 좀 즐겁게 농구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선배들 그래요? 왜 나한테 패스 안 해주냐? 아니, 그런 말 전혀 안 하셨어요. 진짜요? 네, 오히려 정말로 네. 괜찮다고 그냥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팀에서 네. 1번을 포인트 가드를 볼 그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눅이 들거나 그러지 그럼 않고. 못하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네. 그 SK 유니폼을 입고 네. 시범 경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네. 시즌 전에 삼성과 연습 경기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상민 감독이 네. 뛰었었죠. 네. 제가 그 경기 때문에 네. 사실은 프로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포인트 가드는 득점이 많으면은 안 된다라고 제 나름대로 좀 기준이 확실히 섰던 것 같아요. 패스를 잘해야 된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점에 4어시스트를 했고 이상민 맞아. 감독님이 8득점에 8어시를 하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경기를 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상민 감독님을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더 돋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주고 싶어. 네, 나 밀리지 않아. 네. 나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 봐주세요. 이런 어떤 좀 나 까불었던 거죠. 일순이야. 네, 까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패스가 있어요. 수비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갑자기 패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패스가 여러 개 오니까 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득점을 많이 하고 제가 돋보이기 위해서 농구를 그 경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때 딱 생각을 고쳐 먹었던 것 같아요. 태설아,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포인트 가드의 이 본 임무를 잊지 말아라. 득점이 아니다. 네. 리딩과 패스다. 네. 이게 확실히 섰기 때문에 제 프로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포인트 가드 김태술은 장점이 과연 뭘까? 만약 한다면은 있어요. 네. 앞선 그 선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장점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독들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놀한다면 많이 떨어지겠지만 경기를 읽는 눈, 언제 패턴을 지시하고 어느 선수가 지금 득점이 필요하고 어느 선수를 좀 더 살려줘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선수 때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올라가셨네요. 네, 게임을 읽는 눈은 저도 거의 신기해. 그러면 네. 포인트 가드 뭐 계보가 있잖아요. 강동희 감독부터. 네. 예, 그 게임을 읽는 눈, 리딩 능력은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강동희 감독님이 아니 본인이 신기인데 다른 분은 아니 저는 이제 신중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한 100등급 정도 나왔는데 저는 한 102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저 12 안에 다 드시는 분들이니까 예. 많이 뭐 강동희 감독님, 네. 이상민 감독님, 뭐 김승현 선수, 김승현이 형 이제 많이 보고 제가 그 외에 또 좋은 가드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잖아요. 네. 동근이 형도 있고 네. 또 기성이 형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형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이상민 감독과 강동희 감독. 저는 강동희 감독님이 어떤 면에서 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오히려 강동희 감독님의 스타일에 좀 많이 비슷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랬어요? 농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왜 유독 그분이 눈에 띄었을까요? 저게 정말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데 강함이 있는 듯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가 강동희 감독님이 아마 마지막 LG에 계셨을 때인가. 네, 맞아요. 제가 연습 게임을 정말 이제 강동희 감독님과 처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정말 그날 이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저는 분명히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네. 사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빼시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경기하고 나서 이게 DVD가 없으니까 볼 수는 없고 근데 너무 그 상황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기억이 날 만큼 굉장히 내리에 깊게 박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음. 그때는 원주 동부였죠. 네. 동부랑 이제 결승전에 붙었을 때 네, 미디어 네. 데이 때 강동희 감독님께서 김태술 선수가 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아, 날 무서워하는구나. 날 의식하는 오세근이 아니구나. 나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컨디션이 되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 김태수 선수 하면 트레이드가 좀 많이 있었던 네. 예, 유니폼이 몇 개죠? 5개입니다. 네 차례의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정말 가장 가슴이 아팠던 트레이드를 꼽는다면 언제가 될까요? 그래도 제일 첫 트레이드가 SK에서 네. 갔을 때요. 네. 안양 KGC로 갔을 때. 네. 저는 SK에 입단을 해서 뭐 신인상을 받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SK의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아서 은퇴를 할 거라고 사실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저는 같아요. 항상 못했어요. 그 전에 얘기가 좀 흘러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막상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또 하나 배운 거죠. 아, 이게 프로구나. 네, 자기 거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게 그게 정답이다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안양을 딱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양의조 선수도 있었고, 네. 네. 물론 그 당시에 입단해서 바로 또 공익근무요로 네. 갔긴 했지만 복귀했던 그 시즌에 우승을 했던 네, 거죠. 맞아요. 예, 네. 이상범 감독님이랑 같이 네. 정말 가장 재밌게 운동을 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굉장히 재밌고 일단 이기니까 재미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정도의 member 구성이 되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농구를 다 잘하는 선수가 모였고 뭐 물론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농구를 잘했었고 근데 거기다가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또 어리다 보니까 또 통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오죽했으면 동방신기를 빗대서 인삼신기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네. 선수들이 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맞아요. 네 굉장히 좀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근데 그때 지금 약간 말도 안 되는 게 뭐 김영환 선수, 양희종 선수, 그다음에 김철 선수 중에 누가 더 미남이냐, 네. 막 이런 거 갖고 뭐 서로 막 디스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뭐 사실 뭐 게임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시종이가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어제가 굉장히 네. 미남이고 잘생기긴 했지만 네. 나한테 견줄 정도는 아니다. 네, 다르다. 레벨가 다르다. 다르다. 요 네. 정도에서 같이 비교가 되는데. 근데 그분은 지금 결혼도 했고 애기도 애기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전혀 안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가 희종이를 18살에 봤으니까. 네. 근데 그 빡빡머리 고등학생이 지금 애 아빠가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사실 부러움감도 있죠. 그럼요. 예, 네. 좀 그렇게 해서 또 잘 살고 또 좋은 와이프 만나서 그럼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급하게 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트레이드가 자주 있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그 이후에 두 번이 더 있었지만 있을까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KCC로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 어떤 짧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암흑기. 아니었나. 예, 네. 굉장히 암흑기. 경기장에 가는데 정말 티샵을 찌는데 귀에서 누가 자꾸 욕을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정말 저는 선수가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진흙에 빠지는 것 마냥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풀이 되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사람 김태술로는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 네. 농구로는 가장 네. 힘들었을 때. 네.
아 이게 정말 세상이 맘먹으로 되지 않는구나. 혹은 아 굉장히 내가 건망졌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제 김태주이라는 사람으로서는. 네, 네. 근데 뭔가 이 선수로서의 어떤 마지막 선수로서의 어떤 마지막